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원 앞에서 머뭇거릴 때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가 사실은 아이의 자신감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위험한 이유와 진짜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결정짓는 칭찬보다 강력한 믿음의 언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불안해하며 눈치 보는 아이를 자기 확신이 넘치는 아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아이들이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마법처럼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 아주 천천히 각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패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평소에 해주는 칭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칭찬은 아이에게 지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지만 힘든 순간에 부모님이 건네는 한마디는 아이가 평생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너무 쉽게 괜찮아 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셈이에요. 넌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아이가 성공하기 전에 미리 믿어주는 힘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야 격려를 해주곤 하죠. 잘했어,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말들은 결과에 대한 보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시도하기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부모님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 짧은 한마디가 자녀가 새롭고 무서운 일에 도전하기 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의 성적이나 결과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한 순간에도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아직 아무 일도 안 한 나에게 당신은 분명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아직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당당하게 도전해볼 의욕이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성과를 낸 후에야 겨우 칭찬을 해준다면 계속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며 애쓰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믿어주는 것과 성공한 후에만 칭찬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자는 나는 새로운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내적인 자신감을 심어주지만 후자는 내가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외부 인정에만 목매는 아이로 자라게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이가 첫 등교를 앞두고 긴장할 때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나는 네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거라 믿어. 넌 새로운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짜증을 낼 때도 바로 답을 알려주기 전에 난 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넌 끝까지 고민해낼 수 있는 아이니까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아이들 마음속에 박힌 자기 불신의 씨앗을 제거해 줍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앞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인 아이가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사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이가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여길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행동이지만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며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너무 쉽게 축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가 실수를 한 뒤에 가장 필요한 건 정답을 알려주는 도움이나 무조건적인 안심이 아니에요. 아이는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난 너를 믿어, 넌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건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말하거나 아이를 위해 대신 나서서 고쳐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쳐버렸을 때 상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버리거나 그냥 괜찮아 라고 대충 넘긴다면 어떨까요? 이런 반응들은 다시 도전할 자신감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상사가 여러분의 눈을 보며 이번 일은 아쉽지만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아이가 실수했을 때 너를 믿어 라고 말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패가 무능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부모님은 아이가 이 실패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대신 해주는 그 친절이 실은 아이의 뇌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사소한 믿음이 어떻게 공부, 자존감까지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쏟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과제를 포기하려고 할 때 당장 고쳐주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충동을 일단 꾹 눌러보세요.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난 너를 믿어. 넌 다시 해낼 수 있어. 혹은 난 너를 믿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격려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실수가 재앙이 아니며 자신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의지로 결정된다는 걸 몸소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이 변함없다는 걸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적인 작은 과제들을 통해 독립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신감은 거창한 순간에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아주 작은 일상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신발을 신으려고 끙끙대거나 외투 단추를 채울 때 혹은 가방을 직접 쌀 때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죠. 그게 더 빠르고 덜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 해줄 때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는 엄마 없이는 이걸 혼자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확신 말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자신감은 조금씩 깎여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는 일상의 어려움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바꿔줍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당장은 번거롭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분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이의 장기적인 자신감과 독립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며 독립심을 북돋아 주세요. 옷을 입을 때 직접 입혀주는 대신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스스로 티셔츠를 입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세요. 장난감을 정리할 때도 직접 다 치워버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이 장난감들을 제자리에 넣을 수 있어.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라고 격려해주세요.
이런 인내심 있는 태도가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매달리는 공부 근력이 되는 거예요. 말투와 태도가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널 믿어 라는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면서 정신이 팔린 채로 말하거나 자리를 뜨면서 빠르게 툭 던진다면 아이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믿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냥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아이는 말뿐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감정과 에너지를 읽어내는데 훨씬 더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몸짓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해야 할 말을 하는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할 때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할 때의 차이는 아이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단어는 같지만 그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혹은 산만하게 말하면 그저 배경소음처럼 들릴 뿐이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면 아이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아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가능하다면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으세요. 아이보다 훨씬 키가 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을 마주치되 너무 강렬하게 쏘아보지 말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라고요. 말을 한 뒤에는 잠시 침묵을 유지해서 아이가 여러분의 말에 담긴 무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런 다음 상황에 따라 짧은 후속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내연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넌 침착하게 잘할 거야 라고요. 이런 확신에 찬 어조는 이 말이 단순히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전달해 줍니다. 이런 존재감과 진정성이 바로 그 말을 아이의 마음속 목소리처럼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믿음의 언어가 반복되면 아이의 머릿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평생 부모님의 말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스스로의 목소리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힘든 순간에 꾸준히 이 말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외부적인 목소리가 아이들의 내면의 목소리로 변하게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대신 잠시 멈춰서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시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새기게 되죠. 외부적인 인정에 목매던 아이가 내면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 전환점은 아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예요. 이건 반복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의심했다면 자라면서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일관되게 나는 네 판단을 믿어 라고 말해줬다면 결국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내는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의존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곁에 없어도 아이가 스스로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단순히 결과만 칭찬하거나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아이의 내면적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인정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 집의 기본 표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힘든 순간에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이는 어려움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의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죠. 실수를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시도해보는 주도적인 아이가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말도 못하게 깊어진다는 점이에요. 아이는 부모님을 내가 성공했을 때만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든든한 내 편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런 신뢰는 평생 지속되는 아주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성공하기 전부터 미리 믿어주세요. 둘째, 실패한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보여줄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아이의 눈을 보고 진심을 담아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주저하는 순간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바로 도와주거나 괜찮아 라고 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연습할수록 이 말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 될 거예요. 아이의 자신감은 부모의 칭찬이 아니라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몸소 교육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